이어서 추미애 당대표 속기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33차 최고위원을 속기하겠습니다. 네, 회의를 속기합니다. 추미애 당대표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통령이 국민과 싸우기로 작정을 한 모양입니다. 국민이 조사를 받으라 명하는데 청와대에 앉아서 인사권을 행사하고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LCT 수사를 지시하고 친박 지도부를 버티게 하고 하수인을 시켜서 촛불 민심을 인민재판이라 하느니 마녀사냥이라 하느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모를 시켜서 물리적 충돌을 중지시키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을 결집시키기로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흔들지 마라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입니다. 하야하십시오. 하야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정지시키는 조치에 착착 들어갈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드라마를 보며 쿨쿨 주무시고 간격을 결심하고 있는 대통령. 우리 민주당은 3당 공조 아래 정치적 법적 퇴진을 준비할 것입니다. 1천만 명이 촛불을 들 때까지, 아니 3천만 명이 촛불을 들고 나올 때까지 평화 집회를 할 것입니다. 준법 투쟁을 고수할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 집회를 통해서 준법 투쟁을 통해서 정권의 불법과 맞서 싸울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물리치겠습니다. 경찰에도 경고합니다. 공연히 폭력을 준비하고 있는 박사모를 즉각 수사하십시오. 특정인을 폭력하겠다는, 테러를 하겠다는 이 집단의 폭력 예비 업무에 대해서 즉각 수사하십시오. 우리 당은 평화 집회를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경찰이 평화 집회 보장 요구를 묵살하고 불법을 방치한다면 경찰청장마저 직무유기로 탄핵을 당할 것이다 경고합니다. 어제 3당 대표자 회담이 있었습니다. 국민의당 대표가 사자 영수회담을 하자 제기를 하였으나 적절치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을 만나고자 했던 유일한 이유는 퇴진하라는 민심을 전달하고 대통령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러나기를 거부하고 있는 대통령에게 총리 선임을 의논하겠다 하는 것은, 더군다나 부역자 당 대표와 함께 총리 선출을 논의하자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 사임 거부는 확실합니다. 우리는 19일 집회 이후에 후속 법적 조치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예고드립니다. (20년) 전 LCT 특혜 비리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이영복 회장이 이른바 부산판 수서 비리 사건이다 제가 명명을 해서 그 당시 부산의 다대 만덕지구 택지 전환과 용도 변경 과정에서 막대한 특혜를 얻고 비자금을 조성해서 당시 새누리당의 정치권, 새누리당을 둘러싼 정치권에 로비 자금을 뿌렸던 핵심 인물 이영복을 수사하게 한 것은 바로 저 추미애였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LCT 사건을 반대 세력을 겁박하고 본인이 몸통인 박근혜 게이트 물타기에 대해 국면 전환용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퇴진해야 할 분이 되려 정치 공작을 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 깊은 분노를 느낍니다. 놀라운 것은 범죄 수법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시 다대만덕 지구는 자연 녹지였는데 일반 주거용지로 용도 변경되었고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는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 공비책이 되었던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고도 제한 규정을 풀어주는 등 각종 특혜 의혹을 제가 제기했었습니다. 이번 LCT 사업도 환경영향평가나 고도 교통영향평가 없이 사업계획이 승인된 것입니다. 또한 여권을 중심으로 한 로비설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20년 전 저의 끊임없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고 이영복은 2년간 잠적했다가 자수하고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정관계 로비 관련 상당수 혐의를 검찰의 부실한 수사로 무죄를 받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아 풀려난 일이 있습니다. 이 씨가 이런 석방망이 처벌을 받은 이유는 당시 김무성 총재 비서실장의 발언을 기억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김무성 실장은 당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산지검에 철저한 수사를 하라 했더니 일선 검사들은 우리 회사 어른이 있는 한 안 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부패를 가려주는 방조범인가요, 검찰은? 또 정치권, 부산에 알박게 하고 있는 부영당, 새누리당 지부는 부패의 공범입니까? 그리고 찌라시를 통해서 우리 당의 특정 대선 주자가 연루돼 있다는 등 하는 데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법률위원장을 통해서 형사 고발을 할 것이라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부패한 권력이 부패를 제대로 수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패한 권력이 하야를 하고 제대로 된 수사권을 확보해야지만 수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부패한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대통령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사건을 수사하라 지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역자 당과의 정경유착, 부패한 권력은 더 이상 권력이라 할 수 없고 죽은 권력이라는 것을 자세히 확실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작정치, 찌라시 정치로 적당히 물타기 하려는 것 이번에는 용서가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상원 원내대표 발언 있겠습니다. 최근에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새누리당의 친박 세력을 보면 죄의식도 없고 죄송한 마음도 없이 뻣뻣하게 버티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사람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나, 사람이 얼마나 뻔뻔할 수 있나를 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심정적으로는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거리에 나가 싸우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진실을 은폐하고 오로지 자신의 안위만 걱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역시 국회가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통과된 국정조사 특검을 통해서 제대로 된 사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검찰도 대통령의 조사가 무산됐다고 해서 그것을 핑계로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순실의 공소장에 분명한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사실을 적시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시킨 대로 한 사람은 재판을 받는데 정작 시킨 주범의 죄상이 적시되지 않는다면 이 자체가 제대로 된 수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가?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문장이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새누리당 모 의원이 촛불은 바람이 불면 다 꺼진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새누리당 친박 세력의 인식이 아닌가. 시간이 지나면 다 꺼진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인식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제가 김수영 시인의 풀이라는 시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민초라고 합니다. 민초. 이들은 바람이 두려워서 먼저 쓰러지기도 하지만 바람에 굴하지 않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는 그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4.19가 그랬고 60한쟁이 그랬고 2016년의 촛불이 그렇습니다. 보잘것없는 민초들이지만 이 풀과 풀이 서로 얽혀서 강하게 연대하면 어떤 권력의 발도 쓰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권력자도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민초들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점점 더 강하게 뭉치고 점점 더 강하게 일어나는 우리 국민들을 보게 될 겁니다. 권력자들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통과된 특검법에 의거해서 특검 후보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가능한 한 뛰어난 수사 지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작은 구설도 없는 이런 분을 찾고자 합니다. 정의당의 의견도 듣고 시민사회 쪽 의견도 수렴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후보를 선정하겠지만 가능한 한 많은 국민들이 믿고 저분이라면 제대로 수사하겠구나 할 수 있는 분을 선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와대의 방송 장악 음모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야당이 끊임없이 청와대가 공영방송의 이사진부터 또 사장단 선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개입했고 또 그들을 선임한 이후에 끊임없이 뒤에서 배후 조종하고 압력을 넣었다는 사실들을 주장해 왔습니다만 이번에 여러 가지 문건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후퇴는 결국 권력의 언론 장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후퇴라고 하는 관점에서 언론 자유의 쟁취라고 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문제를 파헤치고 이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람들을 반드시 증언대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이 스스로 이런 굴종의 역사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진실을 밝히고 제대로 된 보도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그것이 국민들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춘진 최고위원 발언 있겠습니다. 참으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지 참담합니다. 정부의 중요한 정책, 우리 세대의 미래 먹거리 창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 허탈감에 쌓여 있습니다. 처음 병원에서의 건강검진센터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실세, 김기춘 비서실장 등 많은 분들이 이용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돈을 얼마를 내고 회원권을 사야 됩니까? 1억 5천만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서민들로서는 감히 엄두도 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가 결국에 의료계의 특혜 의혹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차 병원에서 차 병원 그룹은 비영리 법인인
성강의료재단과 학교법인 성강학원을 중심으로 각종 영리 기업을 두고 있는 사실상의 의상복합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급격한 의료 영리화 정책이 차병원 그룹 이해관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성이 제기된 만큼 철저한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500억 규모의 펀드 운영의 특혜, 그리고 줄기세포 관련 규제 완화의 특혜, 병원 부대 사업 확대 등 의료 영리화로 지적된 대부분의 사업들이 차병원 그룹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9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우리 당은 영리 자법인 설립과 부대 사업 범위를 확대하려는 의료법 개정안은 복지위의 상정조차 거부하면서 폐기시켰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법 개정이 실패하자 시행규칙 개정이라는 꼼수를 통해서 사실상 자법인 설립을 통한 부대 사업 확대를 추진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입법권 침해라는 논란을 넘어서 특정 의료법인의 영리화 사업을 위해 입법 체계를 무력화시키고 특혜적 조치를 시행했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고령치료 대학원 설립 등 여기에 많은 특혜가 있었습니다. 또 펀드 조성 사업이 1,000억 원에 달하는데 그 1,000억 원에 대해서 우리 당은 삭감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펀드 조성을 해서 최대 특혜 법인이 바로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실세들이 이용한 병원 그룹이라는 면에서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서민들은 정말 금수저가 누구입니까? 바로 금수저들이 이러한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점에서 허탈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기전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지금 그 국민의 손에 들린 촛불은 가슴속에 불타고 있는 커다란 분노의 횃불이며 국가가치와 위기 상황을 알리는 공환입니다. 이제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이에 부안에 동한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그 무엇으로도 돌이킬 수 없으며 국민은 탄핵 과정도 아깝다며 대통령의 퇴진과 새누리당의 해체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탱크로 정권을 잡았던 전두환 정권도 국민이 이 정도로 거부하면 무릎을 꿇었습니다. 최근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새누리가 보이는 안하무인의 행태는 그 대통령의 그 여당이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어제 친박을 자처하는 김진태 의원은 촛불은 촛불일 뿐 결국 바람이 불면 꺼지고 민심은 언제든지 변한다며 촛불로 대변된 민심을 폄훼하고 깎아내렸습니다. 이 발언은 국회의원이란 지위와 권한을 부여한 주권자가 국민이 아니라 박근혜 최순실이라는 평소 인식의 자기 고백이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을 회복하려 촛불을 밝히고 있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인 것입니다. 부끄럽게도 그는 강원도 춘천이 지역구이고 새누리당 강원도당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불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당과 선관위에서 지금 재정 신청이 지청된 상황입니다. 사법정의가 살아있다면 김진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정치를 떠나는 원내 순장주 1순위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조선 후기 국권을 팔아는 게 을사오적이 있었습니다. 2016년 11월에는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부안해동하고 여전히 그들의 호위무사 역할을 하고 있는 친박 오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없고 조기 전대 운운하며 후안무치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권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여전히 확신과 채심만 바라보는 이들의 정계퇴출 모적이기도 합니다. 이정현, 서청원, 조원진, 최경환, 김진태 의원이 바로 이들이죠. 정치권에서는 이들을 친박이라고 표현하지만 성숙한 국민의 눈에는 천박하게 보일 뿐입니다. 앞으로 천박 오적이라 불려야 할 것입니다. 비박을 비롯한 나머지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느냐 탄핵 운운하고 있지만 그들이 탄핵의 대상인데 누가 누구를 탄핵 운운하는지 그들 역시 국민의 탄핵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역사는 쿠데타와 IMF 초래, 차떼기와 비선의 국정농단으로 요약됩니다. 박근혜 퇴진과 함께 새누리당은 반드시 해체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김진태 의원에게 충고합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분노와 자괴감에 빠져있는 춘천 시민이 당신의 그 천박한 발언들로 인해 이제 부끄러움까지 감당하고 있음을 명심하고 그 교조적 맹신주의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최근 샤머니즘 게이트라며 전 세계 외신의 조롱거리로 전락했던 대한민국이 촛불로 표현된 성숙한 국민 의식으로 인해 조롱이 경위로 바뀌었다는 것을 좀 알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진태 의원의 말처럼 촛불은 바람에 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의 그 저급하고 천박한 바람으로는 숭고한 주권의식으로 피어올린 단 한 개의 촛불도 끌 수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가르쳐 줄 것입니다. 더 이상 당신의 여의도 오역의 역사를 국민들은 듣고 싶지도 보고 싶지도 않다는 것을 꼭 명심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